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대명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입니다.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하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맨 위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촬영한 뒤에 비밀번호 1574를 입력한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색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대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죠. 1574번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분위기를 살펴보기 전에 1부의 종목 상담 코너에서 순서대로 제가 종목 고민을 상담해 드린다고 했는데 순서에 조금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위에도 고민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미처 못한 것 같아서 지금부터 바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때 종목 상담 코너에서 바로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네,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증샷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희진님께서 인터파크 크크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또 월드프로님께서는 멋지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장투 좋아요 하트 오늘도 바쁘신 거죠 라고 남겨주셨는데 사마 알미늄에 대한 종목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희진님께서 방탄주가 진짜 방탄소년단 주식인 줄 대면쌤 만나고 알았다는 크크크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 희진님께서 이렇게 주린이라는 이 인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대면쌤을 만나셔서 주식에 대한 입문을 하셨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고요. 현대블로비스에 대한 상담도 있었습니다. 네, 접수되셨고요.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 보다가 들어왔습니다. 소박하자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아추님께서는 유튜브로 보면 톡도 못하고 매우 답답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유튜브로도 시청을 해주시는군요. 톡을 못하셔서 답답하셔서 어떡하십니까? 그래도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추님. 그리고 소박하자님도 TV보다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여기까지 톡방 읽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입니다. 주식왕 필살기 코너이죠. 오늘 어떤 내용을 강의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김대명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강의 시간이거든요. 네, 강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전문가님이 무슨 시간인지 깜빡하셨는 것 같은데. 네, 종목 상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의 시간이라고 해서 예.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하셨죠? 네, 당황했어요.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내용을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자, 일단은 제가 그 전에 이제 분봉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죠? 네. 분봉 이제 강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분봉이나 일봉이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네.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그 전에 강의에서 제가 21선을 좀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죠? 네. 21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시점.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단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전 강의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21선에 대해서 분봉 단타를 할 때
그죠? 분봉 단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 스캐핑을 할 때 21선이 중요한 시점이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 21선을 다시 한번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순간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죠? 순간 급등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다시 21선을 다시 한번 또 이탈을 해 주고 그죠? 21선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해 주고 다시 21선으로 올라타는 시점. 네. 그리고 다시 21선으로 올라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주가가 또 이제 내려오고 있죠. 그죠?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 자, 박스권이 아니고 추세를 살려주는 흐름. 네. 완전한 저점을 한번 만들어 주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반등을 하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평선을 좀 이탈을 해주는 그림이지만 여전히 추세는 이제 살아있는 그림이죠. 추세는 살아있는 그림에서 자 21선을 다시 올라타는 시점에서 자 거래량이 들어온다. 그죠? 이전 평균 대비 거래량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다. 자 조정의 흐름이 보이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전보다 더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1선을 자 올라타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그죠? 21선 올라타는 그림이 나왔을 때 자 올라타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네, 그러한 시점이 바로 이제 네, 상승을 할 수 있는 네, 신호탄이 나오고 그런 신호탄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눌리는 시점이 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될 눌림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종목 돌미청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를 해서 네, 수익을 봤었던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기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해당 종목 이제 동일청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 시점에서 자, 매매를 해서 네, 마찬가지 네, 또 수익을 또 이제 챙겨 갔었던 네, 이제 그런 종목이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 분봉 단타에서는 21선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봉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일봉이나 분봉이나 똑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죠? 일봉이나 분봉이나 똑같다. 자, 동일청약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일봉의 흐름이에요. 자, 일봉의 흐름인데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그냥 분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분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동일청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와요. 그죠? 한번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나서 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지만 여전히 추세는 어때요? 살아있는 상황이죠. 자, 21선을 이제 한번 이탈을 해줘요. 그죠? 21선을 한번 이탈을 해주고 이탈을 해준 시점에서부터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네,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자, 거래량이 이제 어디에서부터 이제 들어오냐면은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박스권 흐름 이어가다가 보시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죠. 그죠?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 21선을 자 여기에서 보시면 21선이 이제 겹쳐집니다. 자 21선이 겹쳐지고 21선을 살짝 이탈을 하긴 했어요. 그죠? 살짝 이탈은 하긴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자 손절하는 라인은 그죠? 급등을 하고 나서 그죠? 손절 라인은 자 제가 분봉에서 설명드릴 때 손절 라인은 여기까지 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전저점. 여기 최저점 구간대, 여기 이 구간대, 그리고 다시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는 이런 흐름 속에서 자,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는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그죠? 다시 한번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자, 여기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리는 시점, 자, 이 시점에서부터 21선을 기준점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가 들어갔다. 그죠? 매매가 들어갔고, 그리고 전저점 때까지 네,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해 간다라면은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네,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봉이나 분봉이나 다를 거 없다. 자, 분봉에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요? 한번 어떤 대량의 거래량이 먼저 동반이 되고 상승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고 그런 상승 흐름이 이어진 후에 다시 주가 가격대가 조정을 받고 그런 조정받는 흐름 속에서 다시 또 21선을 또 이탈을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그 후에 조정받는 시점에서 추세를 그대로 지켜주는 흐름 속에서 보면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죠? 대다수의 종목들이 거래량이 없어요. 일봉도 마찬가지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고 그런 거래량이 없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거래량을 또 분출을 해주는 네, 그런 흐름 속에서 보시면은 네, 여전히 매집은 잘 되어 있고 그죠? 분봉도 마찬가지. 매수세가 크게 강하게 움직여주면은 어떻게 돼요? 네, 여전히 매집은 잘 되어 있고 거래량 없는 조정 속에서 추세를 그대로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21선을 기준점으로 다시 21선으로 올라타는 그런 거래량들이 나온다면은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다가 눌리는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일봉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나는 분봉 단타가 조금 힘들어. 그죠? 매매가 좀 빠른 매매가 좀 대응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을 해 가시면은 마찬가지 여전히 매도된 물량이 없다. 그죠? 특징적인 부분. 그죠? 기존에 급등이 잘 되어 있고 매수세가 여전히 강한 종목. 그리고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는 종목. 그리고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이어가고 있는 종목. 자, 그리고 나서 다시 21선을 올라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 그죠? 그런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가까이 가격대가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보인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점에서 눌리는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봉이나 2봉이나 일봉이나 분봉이나 이봉이 아니죠. 제가 왜 이랬을까요? 자, 분봉이나 똑같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매번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린 것 같아요. 정말 매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이제 21선에 대한 부분, 분봉에 대한 어떤 그런 단타 강의 계속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따리들을 자꾸 하나씩 지금 풀게 만드는데 그것들을 계속 이제 알려드리기는 사실 저도 뭐가 있어야 그죠? 좀 뭔가 이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오픈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문가로서 어떤 이제 밥줄이 끊기는 이제 그런 이제 사태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당장엔 그죠?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사실 찾기 힘들어요. 그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전 종목이 한 2천여 개의 종목이 되는데 그것들을 다 또 일일이 또 찾으려면 굉장히 또 어렵겠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흐름, 이러한 종목군들 얼마든지 있다라고 여러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알려드리려면은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그렇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대명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1574를 꼭 입력한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지금 들으신 것과 같은 알짜배기 강의를 또 들을 수가 있으시고 또 이런 2천가지가 넘는 종목 내가 찾기가 힘들다. 저희 대명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식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1부에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들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맥스트.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가운데 맥스트가 오늘 가장 높게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51,700원으로 시작을 해서요. 58,800원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네요. 장 마무리는 54,600원, 8%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0시 부근께 58,000원까지 갔네요. 맥스트뿐만 아니라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싶은데 최근에 다시 또 열풍이 도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존에 이제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 있죠.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그렇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원래 기존에 제일 처음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익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익 시스템에서 지금 다시 덱스터로 이제 다시 또 재장주가 좀 이제 바뀌어가는 이제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물론 지금 가는 종목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뭐 덱스터나 뭐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대가 이미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선뜻 여러분들이 좀 이제 진입을 하기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후발주로서 그동안에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많은 상승세를 이제 나타내지 못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MP나 마찬가지 맥스트나 뭐 다른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비해서 너무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저 해당 종목들 연속성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뭐 MP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이제 거래량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MP를 볼까요? MP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워낙에 이제 좀 매집이 좀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뒷받침이 되어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자 이러한 이제 상승세를 좀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해당 종목 자체는 뭐 이제 이 회사에 있다는 뭐 유통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한 5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이고 이제 거래량이 있는 상황인 유통 주짓수가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 자체는 한 29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 그러니까 연속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승세는 보여주지만 여전히 매집은 좀 덜 되어 있다. 매집은 좀 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완전한 좀 매집을 하려면은 그래도 못해도 한 400만 주 정도 되는 이상의 거래량은 좀 동반이 되어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자 여기 이런 자리. 그죠? 기존에 이런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었고 다시 이제 반등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그림 속에서 여전히 매물대는 좀 탄탄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시점에서부터 주가를 좀 띄우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은 가격대에 어떤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은 그죠? 가격대에 대한 어떤 그런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맥스트 지금 너무 주가가 상승한다고 빠르게 들어가지 마시고 좀 가열대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쯤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셔라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맥스트가 지금 잘 가는 이유가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동방입니다. 네, 동방 오늘 모처럼 18%까지 오름세로 장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48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해상 운송 계약 체결에 강세를 오늘 띄었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30% 급락을 맞기도 했었던 동방이었는데 이렇게 또 급등을 해주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동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런 해당 내용 그러니까 해당 종목의 어떤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이제 이 어제 전일 같은 경우였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운송주들이 테마주들이 좀 이제 연일 좀 상승을 해주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동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또 급등을 해줬었지만 또 동방을 뒤따라서 또 KCTC 같은 그런 이제 같은 테마주들의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좀 활발했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해당 종목의 이슈도 이슈지만 전반적으로 테마와 함께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좀 물류대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다시 좀 재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같이 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거래량 자체적인 부분과 그리고 현재 주가에 대한 어떤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의 반등, 쉽게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이 또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한 6천 원대까지는 뭐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려면은 또 그만큼의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좀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좀 이제 단기적인 그런 이제 단발성의 흐름, 단발성의 상승세 그러한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봐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동방에 대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특징주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네, TSMC 3분기 실적 호조와 이 4분기 실적 가이던스 시장 예상 상회치 이 소식 등의 예상치 상회 소식 속에 상승을 했는데요. 네, 좋은 흐름으로 미국에 있는 이제 시장들도 이 반도체 관련주들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 상승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5%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네요. 98,400원. 그래도 10만 원 선에는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층 세미캠만 홀로 좀 1% 넘게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고 원익 IPS 1.5%, AD 테크놀로지는 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관련주 워낙에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인데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올랐을까요? 아니면 좀 기술적인 반등이었을까요? 사실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종목들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의 어떤 시장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좀 하락세를 좀 더 이끌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반등이 좀 나왔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TSMC보다는 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어떤 그런 반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이어졌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네, 좀 이제 거기에 이제 그렇죠. 행보를 네. 좀 이어가는 네,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상승세를 봐도 괜찮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여전히 시간이 좀 필요한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이 TSMC가 이 중국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나비 효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친구의 효실적 속에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가 끌어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이 또 우리나라까지 미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큰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좀 좋거나 호실적이 나오면 이런 기대감에 또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뉴스 공시나 이런 걸 잘 참고해야 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줘야 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주입니다. 네, 일본의 자민당 이 소형 모듈 원자료 실용화 주장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요. 원자력 발전주가 최근에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일진파워 오늘도 상한가 가까이 기록을 했고요. 27.59%까지 올랐습니다. BHI, 우진 지금 8% 넘게 상승을 했고요. 한신기계 7%. 네, 에너토크 4%, 네, 두산중공업도 잘 가네요. 4%, 오르비텍 8%. 네, 많은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가운데 보성파워텍은 12%, 한전기술 13%. 굉장히 테마가 너무 좋고 주포가 큽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사이익으로 굉장히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대장주로 이제 일진파워 같은 경우 뭐 이런 종목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테마 자체의 강세에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진다고요? 그렇죠. 더 이어질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에너지 대란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움직였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 움직였었지만 사실 원자력만 움직인 게 아니고 철강주들도 어제 오늘 좀 이제 강세 흐름, 그렇죠, 예.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제 석탄 대란이나 뭐 그런 이제 석탄뿐만 아니라 전력난. 거기에 네. 따른 또 이제 전략난뿐만 아니라 또 이런 에너지 대란이 계속해서 좀 줄줄이 비엔나처럼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뭐 이제 중국 때문에 네, 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런 석탄 대란 문제가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뭐 공급적인 부분이죠. 공급 차질적인 부분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이제 철강 가격들이나 뭐 이제
뭐 이제 석탄 때문에 천연가스가 또 움직이게 되고 그런 이제 천연가스가 또 움직이지만 그런 또 이제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뭐랄까요? 이 중국의 어떤 그런 이제 앞으로 본다라면은 뭐 이제 그런 동계올림픽이죠.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동계올림픽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환경적인 그런 이미지,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한다면은 네. 철강 쪽에 대한 어떤 수요를 계속해서 좀 감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반사이익을 또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들이 또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또 이제 굉장히 본다면 또 이제 운임이죠. 운임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뭐 이제 물류 대란 관련해서 또 이제 운임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또 이제 호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까이 갈 일을 갖다가 빙빙 돌아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빙빙 네. 돌아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임비가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또 이제 이런 다른 뭐 이제 팩터들의 알루미늄이냐, 영향을 주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테마로서 좀 이제 약간 뭐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 네,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주,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워낙에 친환경 섹터가 돌고 도는 장세 속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잘 올라가는 분위기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녹십자 웨빙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장 막판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악액질 치료제 기술 수출 기대감의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해서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녹십자 웰빙 최근에 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서 뭐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녹십자 웰빙은 사실 눈에 띄는 종목 중은 아니었어요, 그죠? 네. 오늘 이와 같은 또 암에 대한 치료제 기술 수출 기대감의 상한가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 녹십자 웰빙이 급등을 할 때 이 녹십자 웰빙을 떠나서 이게 녹십자란 이 회사가 네. 그 경구용 치료제죠. 머크사에 그때 네. 관련주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래서 이 관련주가 됐나 보다. 이 테마가 움직이는구나 네. 싶어서 굉장히 좀 들떠 있었던 드디어 상황이었었거든요. 승인됐나 보다. 네, 굉장히 좀 들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또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여전히 이제 뭐 현재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이제 단번에 이런 이제 역별 구간대를 다들 이제 한 번에 좀 뚫어주는 그런 이제 정말 시원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아졌었고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그런데 여기 본다라면 이 해당 종목의 내용을 떠나서 최근 들어서 본다라면은 뭐랄까요 방향성이 없는 자리에서 그죠? 방향성이 완전하게 좀 틀어주는 그런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이제 그런 지수의 영향에 의해서 살짝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제 급등을 해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종목들을 본다면은 과대 낙폭격권에 있던 종목들이 뜬금없이 급등이 굉장히 좀 잘 나와요. 네. 왜 그러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녹십자 웰빙뿐만 아니라 뭐 어떤 다른 종목들 이제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당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이제 일일이 다 이제 클릭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한번 해 보신다라면은 보통 이제 뭐 아니면 테마주 아니면 네. 보통은 이런 낙폭 과대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올라주는 걸까요?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네. 지수의 어떤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시점이거나 네. 또는 이제 너무 이제 하락세가 계속해서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동방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굉장히 저점 그렇죠.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이제 네.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뜬금없는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잘 나오는데, 네. 그런데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보면은 사실 되게 본다라면은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대치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큰 상승 흐름은 이어지기는 좀 힘들어요. 쉽지 않다. 그렇죠. 네. 이어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별재료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죠? 네. 뭐 물론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재차 급등을 해주는 단발성의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들은 나와줄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는데 뭐 물론 여기에서 다시 연속성 보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해줄 수는 따상을,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연속성이 보이면서 이제 흐름 나올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여기서 조정 나오면은 그냥 이런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고, 네. 네, 결국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고 뭐 끝이 나는 경우가 뭐 부직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뭐 큰 상승세, 그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뭐 기대를 이제 가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라면은 뭐 이러한 시점에서 윗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는, 네, 그런 또 이제 흐름들이 또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단기 스윙이나 그죠? 아니면 단기적인 단기적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차 급등이 나올 때 뭐 스캘핑적인 관점, 네, 그런 이제 전략적인 매매를 통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 이 웰빙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단기적인 슈팅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조정을 받고 난 뒤에 올라올 수는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셨네요. 네, 이렇게 특징주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을 김대명 전문가께서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니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니님. 네, 많은 분들이 올라오고 계시는데, 네. 녹십자 웰빙 상한가였나요? 몰랐당이라고 이렇게 리틀 자이언트님께서 남겨주셨네요. 그래도 저희 방송 보고 아시게 됐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포트 줄이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지를 못하고 신경도 많이 안 쓰니까 잘 몰랐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면 많은 정보 얻지 않습니까? 김대명 전문가님과 함께 많은 정보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호우님께서 오전에 상갔어요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전에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고요. 많이 머슬왕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머슬왕님 안녕하세요. 네, 쌤 명언 줄 때 먹자라고 희진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정말 좋은 명언입니다. 사실 준다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여기까지 톡방 분위기 살펴봤고요. 바로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담을 못 해드린 상담들 먼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M에 대한 상담입니다. 42,000원, 비중 5%입니다. 네, 매수가가 42,000원이고요. 비중이 5%. 오늘의 종가 상황은 3만 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장중에 31,250원까지 올라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H&M이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그만큼 많이 보유하고 계신다는 거겠죠. 네, 42,000원 어떻게 보시나요? 자, 해당 종목도 굉장히 좀 인기 있었던 종목이죠. 그죠? 네. 많은 분들이 이 해당 종목에서 이제 좀 수익을 좀 많이 보셨고, 그리고 또 수익을 많이 보셨던 건데 또 수익을 또 줄 때 못 챙겼었던, 네, 이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42,000원대 일단 또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일단은 뭐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어둡습니다. 네. 어둡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재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자리로 본다라면은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런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좀 이제 지지라인 좀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예요. 그리고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대로 네, 굉장히 좀 지수와 똑같은 이제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일단은 방향성 자체에 대한 부분은 네, 지수 따라서 조금은 좀 움직여줄 것 같은, 네, 계속해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그림인 것 같고,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자, 비중 자체가 지금 5%시다. 네, 비중 자체가 5%인데 조금은 네, 추가 매수를 한번 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추가 매수하셔야 될 그런 이제 타점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한 뭐 25,000원대 이하쯤부터, 네, 25,000원대 한 이하쯤부터, 네, 조금씩 네, 자리를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다시 방향성을 계속해서 저와 같이 한번 추적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이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굉장히 좀 선뜻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리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카카오도 제가 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좀 설명을 종목 상담을 굉장히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뭐냐면은 삼성전자와 카카오와 이 흠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지수의 방향성이 어떤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죠? 굉장히 좀 영향을 좀 많이 네.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또 그동안 인기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럼 그 꼭 인기 있는 종목이 꼭 이런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종목 상담이 굉장히 좀 꺼려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보유하고 계세요. 그렇죠. 인기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네, 방향성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HNM 보유자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조금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봐주자. 그리고 방향성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대명 전문가님께서 또 상세하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매수가는 2,415원, 비중은 10%. 어머나 수익권에 계시군요. 2,515원으로 마무리된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오늘 0.8%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수익권에 있는 초록뱀 미디어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가는 2,415원이시고요. 최근 뭐 이제 다른 뭐 미디어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죠? 뭐 또 이제 에 비해서 상승세가 좀 많이 좀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방향성 자체는 좋다. 네, 방향성 자체는 좋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매매 한번 기대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약수익권이신데, 네, 약수익권이신데 조금씩 비중 자체가 10%시네요. 네, 10%신데 2,250원대 기준점 잡으시면서 네, 주가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부터 조금씩 밀려간다라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 하신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한번 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자체는 크게 보지 마시고 네, 한 2,750원대까지 만약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현 시점에서 네, 일부라도 네, 챙기고 오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저희 방에서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제가 하는 명언이 있죠. 줄 때 챙기자. 네, 줄 때 챙기자. 네. 줄 때 먹자. 그렇죠. 줄 때 네. 챙기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대명쌤이 주셨으니까 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일 제지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매수가 5,260원, 비중 5%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종가 상황 4,740원, 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국일제지 이 종목이 저희 리틀님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 네, 누구? 리틀님이 리틀 올려주신 자연님, 네, 그렇죠. 네, 리틀님이 자연님, 올려주신 네. 것 같은데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260원이시죠? 네, 5,260원. 비중이 자체가 5%다. 자, 리틀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따로 뭐 굳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일단은 워낙에 친하시니까요. 그렇죠. 워낙에 네. 뭐 친한다기보다는 이분이 워낙에 굉장히 보유 종목이 지금 한 이제 한 100종목에서 이제 한 70여 종목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100종목 중에 한 죄송합니다. 70여 종목, 너무 빵 그죠? 터져서, 네, 이제 100 30여 종목이 종목을 좀 줄였죠. 그래서 이제 한 네, 이제 한 정말요. 70여 종목이 좀 되시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 70여 종목 중에서 이제 지금 한 종목이시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늘 하시던 대로, 그죠? 늘 하시던 대로 분할 매수 열심히 좀 잘 하시다 보면은 네, 그죠?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 한번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성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자, 리틀님 자, 다음 종목 바로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틀 자이언트님 잘 들으셨죠? 네, 전문가님의 애정 어린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 25,000원, 비중 5%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LG 디스플레이 18,200원, 2.8%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25,000원입니다. 그죠? 매수가가 25,000원이시고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에 지금 계시네요. 그죠? 25,000원대면 한 이 정도 조금 되는 높네요. 가격대고 네. 비중이 5%인데 추세가 계속해서 좀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고점을 한번 이제 찍고 나면은 그죠?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고점이 낮아지면요. 저점을 이탈시키고 자, 여기를 기준점으로 좀 잡아볼게요. 네. 제가 선을 다시 한번 좀 지저분한데 다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죠? 저점을 높여가던 상황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고, 자, 추세를 이어가던 중에서 여기가 한번 전저점이겠죠. 자, 네. 눌렸었던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과정 중에서 전저점을 만들었었던 시점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추세를 바로 여기에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는가 싶었더니 어때? 여전히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저점대를 여러분들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 종목이 그죠?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은 그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은 일단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은 저점도 높여야 되고 고점을 계속해서 탈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크게 한번 눌리고 나서 고점 탈환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바로 보여주고, 그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흐름이 바로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라는 게 그러네요. 바로 보여지죠, 그죠? 네. 여기에서도 여전히 매수세를 펼쳤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자, 한 24,000원대 구간대에서도 앞으로의 종목,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좋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내용이 나왔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추세가 딱 꺾여버리면은 그때 돼서는 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네. 그죠? 안 슬프네요. 나와요. 네. 안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지금은 무엇도 이제 얘기를 하기가 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대 시점에서부터 추세를 결국엔 돌려줘야, 네, 다시 한번 돌려줘야 많은 얘기들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 속에서 여전히 조금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일단 추세를 좀 돌려주는, 그죠? 추세로 돌려주는, 상승 흐름으로. 네, 그죠? 상승 네. 추세로 단기 상승 추세로 좀 만들어주는, 네, 그런 그림이 좀 이어진다라면은 그 시점에서부터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아직 하방이 열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반등이 들어왔을 때, 상승 흐름이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나와보자, 익절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니슨입니다. 매수가는 5,550원, 비중은 10%라고 하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0.5% 소폭 하락했습니다. 3,605원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장중에는 3,685원 선까지 갔기도 했지만 마무리를 3,605원까지 떨어졌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유니슨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가 10%씩이고, 그죠? 매수가가 5,550원이다. 자, 뭐 이제 한동안 좀 테마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이단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관련주로 인해서 좀 테마로서 좀 이제 크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 테마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쉬어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아니, 우리 정말 친환경 테마가 정말 많이 갔는데 그쵸? 풍력이 네. 안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제 한 이 정도쯤 되면 다시 한번 한번 와줄 움직여주겠지. 법한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 번쯤 정도 이제 움직여줄 법도 한데 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고 네. 애꿎은 네, 태양광 OCI만 잘 태양광까지 가고 있죠. 갔는데, 그죠? 그렇죠? OCI 네. 전혀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태양광이 오히려 더 사업적인 전망 자체는 어두운 편인데 또 네. 불구하고 네, 더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이고 이 풍력 관련주는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굉장히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한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기다려 보자. 네, 답은 없다. 일단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네, 기다려 보셔야 되고 뭐 다른 종목들 뭐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들 군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어떻게 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뭐 이제 매년 이제 뭐 1분기나 2분기나 3분기나 4분기 때 보면은 실적 관련해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 매년 이제 한 번씩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심사가 또 들어간다라면은 또 이제 또 다소 좀 불안한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이제 이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거의 뭐 이제 무조건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상폐되고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드물어요, 사실. 뭐 거기에 대한 그렇구나. 어떤 이제 네. 상장성 어떤 적격성 심사가 나왔을 때 만약에 여기에 이 10종목이 나오고 한 50종목이 만약에 나왔다. 네. 그런 이제 공고 사유를 받은 종목들이 한 50종목이 나왔다. 그럼 그러한 종목들 군들 중에서 이제 정말 이제 상폐가 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드뭅니다. 드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너무 이제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테마가 다시 한번 움직여주기까지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고 자, 현 시점에서부터 충분히 다시 좀 바닥을 좀 다지려면은 그죠? 현 시점에서 충분히 또 바닥을 좀 다시 한번 다지려면은 이 역배열 구간 때부터 일단은 먼저 완전히 좀 탈환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평선들이나 그런 부분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박스권으로 행보를 해주면서 이평선들이 좀 나열되어주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 그러한 그림들이 나와준다라면은 해당 종목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시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슨에 대한 의견 잘 들으셨죠? 아직 풍력 테마가 올라서지 못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입니다. 수젠텍 매수가 27,700원, 비중이 꽤나 큽니다. 30%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14,1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4%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 비중이 30%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저점에서 잡으셨네요. 아니죠. 14,100원이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가를 가지고 제가 잠시 착각을 했네요. 14,100원 종가고요. 27,700원. 제가 지금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느라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자꾸 헛것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일단 27,700원이고요. 천천히 하십시오. 네. 27,700원이시고요. 일단은 뭐 가격대 자체 가격대가 심상치 않네요. 네, 가격대가 감탄 심상치 한번 않고 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가격대 자체도 좀 심상치 않고 바닥을 좀 이제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긴 거꾸로 한데 뒤집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까? 현재 자리에서 이제 반등도 이제 충분히 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또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쌍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신 분 비중 자체가 30%라서 정말 좀 쉽지 않은 비중이긴 한데 당장 추가 매수를 하기도 좀 쉽지 않고요. 네. 손실 구간이 어떻게 본다라면 거의 50%대 이상에서 약간 손실을 좀 보고 계시긴 하지만,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장 손절을 할 수도, 어떻게 대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시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 시점에서 기술적이라도 좀 반등이 좀 이어지는 그런 이제 다시 정배열을 좀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제 시그널을 좀 보여준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젠텍에 대한 의견까지 잘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 종목이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입니다. 네, 전문가님은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동으로 가시나요? 네. 네, 오늘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네, 저희 아나운서님도 네, 저는 1시간이 또 남아서. 그러네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했던 게 좀 티가 났나 봐요. 아닙니다. 좋아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퇴근인데요.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죠.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잘생긴 김대병 전문가님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지만 3부도 계속되는 거 아시죠?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